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의학이론 가르칠 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책이 되게 얇아서 놀라셨죠? 근데 놀라실 필요가 없게 포인트를 조금 줄였고요. 제가 보니까 그 공부할 때 필요한 정도로 지금 구성을 좀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다고 제가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구성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다빈도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챕터를 조금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원래 의학이론이 원래 두꺼운데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꾸 좀 얇아지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책이 두껍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책이 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엑기스만 또 뽑으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엑기스만 얘기를 하려면 기본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을 조금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난데없이 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제 경향을 쭉 봤을 때는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가만히 보면은 쉬워졌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워요.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고 황당하다. 근데 그 와중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쉬워졌어요. 대체적으로 쉬워졌다는 뜻은 문제는 쉬워졌어요. 그 대신 답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문제 쉬웠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를 봤더니 비스무리하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답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학이론은요. 논술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정확한 답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예를 들면은 답이 경추야. 그러면 경추야. 그러면 답을 맞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은 원래는 4번 경추야. 그러면 4번 경추가 답이고 경추라고 쓰면은 X예요. 나는 경추라고 썼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답이 오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답을 쓰지 않으면 왜 오류가 나느냐면요. 10점짜리에서 만약에 답이 제4 경추예요. 그런데 내가 경추를 썼어. 그러면 부분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어요. 1, 2점 정도.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부분으로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2점짜리에서 제4 경추인데 경추라고 쓰면 1점도 못 받아요. 0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점점 또 하나 경향이요. 이제 문제가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상해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맨날 나오는 문제에서 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손사에서 영어 시험이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에서 영어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작년도에 한번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멘붕은 아니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총 5회다 그러면 한 차수에 하나씩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게끔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핵심 여기 보시면은요, 핵심 정리라고 얘기했는데 핵심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다 아는 문제예요. 여지껏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조금만 꼬면은 몰라요. 그거는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하시면 안 돼요. 문제 안에 답이 있고 또 그 답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의학은요, 가장 이제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해부학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상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뼈예요. 그러면 뼈면 뼈에서 가장 기본은요, 뼈의 구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요즘은 가로치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조금, 요 챕터를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 고래 구조고요. 첫 번째 고래 구조에서는 골막, 골질, 골수, 연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 그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 말고 그림으로 되어 있죠. 뼈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뼈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면은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뼈를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번에도 좀 찝찝한 것들이 그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골두라고 얘기한다. 뭐 이거는 만약에 얘가 대퇴골이야 그러면은 얘가 대전자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과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내과고 어디가 외과냐 그러면 골두 쪽에 있는 게 내과고 당연히 밖에 있는 게 외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뼈 그러면 이거부터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대퇴골이 아니라 상완골이야.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들 중에 상지에서는 상완골, 하지에서는 대퇴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상완골이야. 그러면 색깔 달리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똑같이 골두, 과 있고 얘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상완골은 어떻게 골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두리두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대결절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번호를 여기다 매기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해서 이 번호 순서대로 이름을 써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대퇴골의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대전자가 되는 거고 상완골의 모형이다 그러면은 대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승패가 갈리죠. 이게 과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로 있고요. 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면 맨 처음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도의 이런 구조가 뭐냐면 얘를 골막이라고 한다. 골막이요. 맨 껍데기요. 그래서 골막이 쭉 있는데 이 골막의 가장 기본은요. 혈관하고 신경이 여기 들어가 있다. 신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보세요. 부러졌어. 골절이 일어나면 골막이 파열이 된다. 이걸 보시면 돼요. 골막이 파열이 되니까 혈관하고 신경도 일부 손상이 온다. 그러니까 피나고 신경이 건드려졌으니까 피나고 아픈 건 이것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또 가장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재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재생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뼈가 부러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럼 유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합이 되려면 혈관이 있어줘야 돼요. 혈관이 있어서 혈액을 공급을 해서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골의 구조에서요. 골막이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골막이 파열이 되면 나중에 힐링이 될 때 골막에서 그럼 뭐를 하느냐? 뼈의 재생을 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아인 경우에는 부러지지 않아도 뭐가 얘기를 하냐면 성장이라는 게 항상 따라와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기 뼈 같은 경우에는 얇고 짧아요. 그런데 어른 뼈가 되려면 두꺼워지고 길어져야 된다. 그러면 두꺼워질 때의 역할을 뭐가 하느냐? 골막에서 두꺼워지는 걸 한다. 그래서 뭐예요? 두께로의 성장, 가로 성장을 하는 게 골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뼈의 영양이나 감각을 관리를 하고 굵기 성장에 관여하며 골의 재생과 증식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골막 가로 열고 설명하시오를 요즘은 쓸 필요는 없어요. 골막을 가로치기 해놓고 뭐 혈관이나 지각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뼈에 뭐 굵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생과 증식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다는 가로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씩만
해요. 근데 시험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시험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2번 정도 읽으면요, 뭐가 들어갈지 알아요. 왜냐하면 기본 공부를 내가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막 외우지는 않고 알고는 있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때는요, 문제를 마음을 가라앉히고 2번 정도 계속 읽어요. 그리고 띄어쓰기 읽으면서. 그러면 답이 딱 나와. 답이.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치기 나오면요, 먼저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먼저 받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여러분들은 손사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막 이렇게 그 나열하는 막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그 키워드랑. 그런데 의학에서는 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골막이야? 그러면 혈관하고 신경이 들어가 있다. 그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재생과 증식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것만 딱 키워드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골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골막이 파열이 되면 그 안쪽에 보시면 하나가 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골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뼈에 그 두껍고 단단한 피질골이 있고 해면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질골은 맨 처음에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골막을 싹 벗겨내면 피질골이 있고요. 그 안쪽에 단단하게 우리 해면골이 들어가 있어요. 해면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가 공기를 좀 함유를 하면서 약간 폭신폭신한 스펀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해면골이에요. 그러면 골질이 밀집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촘촘해져야 되는 얘가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듬성듬성해진다. 그러면 이 듬성듬성해지게 되는 그런 우린 질환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가 어디야? 골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질 중에서 피질골하고 해면골이 있다. 그러면 해면골이 있는데 얘가 스펀지 형태예요. 얘가 골 밀도하고 관계가 있는 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얘는 골 밀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니까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골수라고 얘기해요. 자, 골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렸을 때, 태생기 때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골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뼈들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는 다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었는데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붉은색의 그 골수여야 되는데 다시 황색 골수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피를 재생하거나 아니 피를 만들거나 조혈작용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척추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만 남아있어요. 골반골 안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를 만들어내는 건 끝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뼈가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적색골수 때문에 조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장관골이지만요, 장관골에서는 조혈 기능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걸 저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골수라고 해놨는데 대부분의 이런 장관골들은 황색 골수고요. 만약에 이게 적색 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예요? 조혈 기능을 한다. 이거를 부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이에요. 연골은 우리는 골단연골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골막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골막은 전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막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골단연골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골단연골은 내과 외과의 해부학적인 위치 말고요. 골단연골인데 여기에서는 골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연골이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 연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렁뼈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렁뼈는요. 골막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 둘러싸여 있는 요 상태에서 골막이라고 하는 게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연골은 여기에 있어요. 골연골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요. 끝단에 있어요. 그래서 끝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골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끝단은 여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뼈 자체를 얘기했을 때 우리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도 골단이에요? 여기도 골단이에요. 여기도 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뼈가 예를 들어서 소아야인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쪽 끝단을 얘기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끝에서 이렇게 성장판이 들어가니까 성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골단판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을 성장판이라고 줬을까요? 뼈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도 성장이네요. 여기도 길이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골단 연골이다. 연골에서는 길이로의 성장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린아이 소아인 경우에 뼈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골의 구조상 어떤 부위가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길이로의 성장은 연골, 골연골, 골단 연골이 해당이 되고요. 두께로의 성장은 골막 부위가 해당이 되겠죠. 그것만 가장 기본입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뼈에 제가 만약에 그런 시험 문제를 낸다면, 만약에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요즘은 시험 문제에서요 쭉 많이 냈던 거 진짜로 중요해서 내야 되는 건 또 나와요. 항상 꼭 써야 되는 것들은 또 나와요. 작년에 나온 거 올해 안 나오겠지. 근데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꽤 돼요, 요즘. 그 왜 그러냐면 실제 손해 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병적 골절 나왔어요. 병적 골절은요 2009년도에 한번 나왔고 201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왜 옆에다가 연도를 써놨느냐면요, 이게 돌아요. 뱅뱅뱅뱅 돌아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주기별로 돌아요. 근데 이 병적 골절은 과거 같으면 병적 골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6년도에 달하는 병적 골절의 원인이 되는 전신적 병변 및 국소적 병변 5개 이상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럼 5개 이상 기술하시오면 하나당 2점이에요. 그래서 250,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5개 이상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문제는요 예전에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서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응용 문제 해서 들어갔죠. 병적 골절은 병적 골절 막 외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곳 3곳 이상을 기술하시오 그래갖고 10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걸 다 틀렸어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그럼 모든 뼈에 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 부러지는 건데 호발되는 그 뼈가 어디 있지? 근데 이 문제가요, 요런 똑같은 문제가요 뒤에 가서 질병에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상해에서는 병적 골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오고요. 뒤에 가서는요 골다공증 편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중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아세요, 공부를 해서.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싹 나왔을 때는 이걸 상해로 해야 되나 질병으로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상해다 질병이다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항상 질병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면요, 상해를 입은 건 일단은 뭐예요? 상해예요. 상해보험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상해가 만약에 없고 똑같은 그 질병, 아니 그 진단명에서 내가 상해라는 요소가 없으면 그냥 질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해냐 질병이냐를 나눌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왼쪽에서는 병적 골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병적 골절이라는 걸 보세요. 자, 병적 골절이 뭐예요? 우리가 골절이면 그냥 골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병적 골절이라고 얘기하느냐 보면은 이미 뼈 자체에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뼈가 약한 외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해냐 질병이냐를 나눌 때요, 상해의 요소가 아주 미미하고 질병의 요소가 많다면 이건 질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상해에서, 그러면 그냥 관여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병적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상해인데 유난히
헷갈려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뼈에 이미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약한 외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외력이 없다면 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적 골절은 시간이 가게 되면 언젠가는 부러질 만한 뼈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상해의 요소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러진 거다라고. 그래서 약한 외력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병이 들어있는 뼈에서 약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골절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병적 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적 골절의 얘기 자체는 그러면 원인은 뭐야? 그러면 약한 외력이 원인이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상해니까 외력이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원인이 뭐야? 그럼 보통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져요. 수도 없이 그 스포츠 손상에서요, 막 던지고 뭐 발로 차고 그래도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주저앉았는데 부러졌어.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왜 부러져?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뼈에서 병이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원인이 뭐야? 외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뭐야를 찾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요. 골절의 원인이 되는 전신적 병변 및 국소적 병변. 이미 이거는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인이 외상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이미 문제에서는 상해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지만 이거를 병적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요. 여기다가 약한 외력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약한 외력이 있어야지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를 낸 의도는 전신적인 병변을 얘기하는 거야. 뼈에 원래 병이 들어있어. 그러면 뼈에 원래 병이 들어있는 게 가장 많이 병이 들어있는 건 뭐야?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뼈에 병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뼈에 암이 있거나, 그죠? 뼈에 암이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뼈의 성장이 잘 안 된 경우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뼈의 성장하고 재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부러지지 않거나 부러지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재생하고 증식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혈관이 뭔가 우리 조직은요, 모든 조직에서는 혈관이 들어가 있어야 뭔가가 재생이 된다. 꼭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골절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부러지고 그쪽이 부러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혈관이 잘 없는 그런 부위에 부러졌어. 그러면 재생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살아야 돼. 왜?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혈관 분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뭐 반월상 연골 부위에서도 어느 부분은 혈관 분포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혈관 분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꼬매줘도 안 붙어. 그러면 꼬매줘도 안 붙는 거는 꼬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분 절제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왜 이 사람은 이런 수술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수술을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신적인 뭐 질병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병적 골절의 원인이 되는 전신적 병변, 그러면 전신적인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골다공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뼈는 어떤 조직이에요? 단단한 조직이에요. 근데 단단하지 못하고 물러있는 뼈가 있죠. 그래서 골연화증이라든지 애초부터 잘 그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를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그 혈액 질환 있는 사람 있죠. 내가 뭐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뭐 그 출혈성 하여튼 그런 혈액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왜 그랬어요? 적색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에요. 골수가 조혈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뼈에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쓸 수도 있는데 뼈?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뼈! 혈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뼈 그러면 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상해니까 부러진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러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유압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산소 영양분이야. 그러면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누구야? 혈관이에요. 근데 산소 혈관까지 다 공급을 해줬어. 그래서 뼈가 이제 다 잘 붙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이 뼈가 다 잘 붙고 난 다음에 결론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기능 회복이에요. 그럼 내가 뼈가 부러져서 못 움직이고 다녔어. 그래갖고 혈관이랑 이런 거 다 해서 재생을 해서 뼈가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써야 되잖아요. 내 팔을. 근데 이 팔을 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근육이 필요하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인대 뭐 당연하고요. 이런 거 다 필요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신경이에요. 신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뼈에 손상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딱 생각을 했을 때는 혈관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신경이 망가지지 않았는지가 가장 먼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뼈 괜찮아? 그 다음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 있죠? 근육 괜찮아? 피부 괜찮아? 요 5가지. 그래서 상해에서는 요 5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공부하시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단, 병적 골절 진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머 내가 골다공증이 있긴 있지만 5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이거는 상해 사고예요. 뼈에 아무리 병이 있어도 이 사람이 병이 없었어도 부러질 만한 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병적 골절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요 그냥 미끄러져 갖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니면 방바닥에서요 내가 뭐 하다가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일반적으로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진단을 내릴 때는요 엑스레이에서 물론 진단이 다 할 수 있어요. 부러졌구나. 그런데 병적 골절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다쳤습니까예요. 수상 기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보세요. 치료. 자, 이 사람이 골다공증성 골절이에요. 그런데 골다공증성 골절이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부러졌어요. 그럼 일반적인 그 치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 골수광내 금속종이나 아니면 쇠를 박아갖고 고정을 하면 돼요. 그런 걸 우리는 금속 고정이라고 그래요. 금속을 안에다 박으면 금속내 고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바깥에다가 박는다 그러면 외고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다 약해진 데다가 쇠를 막 박아버리면 그 자체로 손상이에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원인을 알고 원인 이 사람이 암이야. 뼈에 암이에요. 그러면 암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골절 수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병적 골절은 굉장히 쉽지만 그래서 이런 거 경우에는 뼈에 암이 있거나 근데 뼈에 암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전신적으로 암이 있어요. 그러면 암 치료는 구체적으로 크게 몇 가지를 할 수 있죠? 지금 상해를 하지만 암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암의 주된 치료 3가지. 수술, 그 다음에 항암, 또 방사선. 이게 가장 고식적인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고요. 3개고요. 여기에서 뭐 면역 치료에 뭐 추적 그런 치료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치료는 크게 3가지. 수술, 항암, 방사선이에요. 그런데 항암이나 방사선을 내가 다른 암이 있어서 위암이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내가 받고 있어.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게 되면은 그 방사선 자체가요 뼈를 약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적 골절을 유발하는 데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뼈에 직접적으로 암이 있지 않아도 아까 전신 질환에서 다른 쪽의 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병적 골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암이야. 그래서 암이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외력에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한다. 그래서 병적 골절이면은요 무조건 수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한다.
원인 질환을 확인을 해서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지 않아. 그러면 수술 안 하고 내버려도 그렇진 않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붓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해요. 왜냐면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병적 골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골다공증이라며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나이 적은 사람. 고령층에서 많아요. 특히 여성 고령층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 고령에서 가장 많이 부러지는 부위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곳 3곳.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할머니들 3종 세트로 부러진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넘어졌어? 그럼 그냥 넘어져? 아니죠. 어떻게 넘어져? 짚고 넘어져요. 꼭 보세요. 짚고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져? 손목이 부러져. 그러면 짚고 넘어지면서 어이쿠야 그러면 넘어지죠? 그러면 허리 부러져. 등허리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등허리, 허리 부러져, 척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은 게 어떻게 해요? 고관절 쪽이에요. 그래서 3종 세트야. 그럼 왜 이렇게 부러집니까? 그러면 3종 세트로 부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골다공증성 그 골절의 후발 부위, 고관절, 그 다음에 전완부에 요걸 원위부, 그 다음에 왕관절이겠죠. 그 다음에 척추, 흉추라고 그랬는데요. 흉추라고 해도 되고 흉요추부라고 바꿔주세요. 흉요부. 흉추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척추라는 단어를 쓰고요. 흉요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흉추에서 요추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커브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전만 후만 전만 후만 할 때 경추는 전만, 요추는 후만, 아니 경추는 전만, 흉추는 후만, 다시 요추는 전만이에요. 그러면 후만에서 전만으로 들어올 때가 커브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어이쿠 넘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제일 많이 부러지겠어요? 흉요부 쪽이 가장 많이 부러져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흉추도 굉장히 많이 부러지는데 의외로 요추부가 부러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부러지는 게 흉추가 가장 부러지고요. 흉요부가 가장 많고 요런 쪽에서 많이 부러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쓰지 않고 그냥 척추부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고관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지? 골다공증은 골 밀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 밀도하고 관계가 있으면 골밀도 검사하면 되겠네. 골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해부터 시작을 해서요. 질병까지 이렇게 한 문제에 싸잡아서 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게 3곳 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3곳이면요. 이거 3곳이니까 2점, 2점, 2점 해서 6점짜리를 하나 빼고요. 4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검사가 뭐야? 그럼 골밀도 검사예요. 그럼 골밀도 검사는 엑스레이로도 할 수 있고 CT로도 할 수 있고 MRI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CT를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골밀도 검사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골밀도를 검사를 하면 밀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해면골. 피질골 말고 해면골, 스펀지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면골에 골 밀도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 밀도를 검사는 다 해? 우리 몸에 온몸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3종 세트로 부러지는 데 있죠? 거기 부위를 검사하면 되겠네. 그래서 골 밀도 검사 부위는요. 자, 보시면 어디라 그랬어요? 짚고 넘어져.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부러지는 게 고관절 쪽, 그 다음에 왕관절 쪽, 그 다음에 척추. 이렇게 해서 골밀도 검사 부위는 이렇게 3부위가 될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골다공증성 그러면 골밀도 검사 부위는 고관절, 왕관절, 그 다음에 척추니까. 그럼 잘 부러지는 데는 어디야? 고관절부 골절, 왕관절부 골절, 척추 골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지만 다른 부위까지 다 싸잡아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사실은 뒤에 가서 골다공증성에서 제가 다시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인지 그거를 알 수 있으려면 골밀도가 얼마고 이렇게 안 내요. 그러면 제가 23세 남자가 이렇게 부러졌어. 이거를 병적 골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니야.
그죠? 일단은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70세 남자가 고관절부 쪽에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졌대요. 그러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여자라 그러면 그냥 거의 그냥 뭐 99.9% 골다공증성 골절 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성 골절 그러면 잘 부러지는 데가 어디? 요거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는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병적 골절의 치료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라 그랬어요. 그럼 원인이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뼈는 어떻게 할 거야? 큰 고관절이 부러졌어. 큰 뼈가 있는데 그냥 내비도 아까처럼 그냥 뭐 저기 기부스만 감고 내비도 그럴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관절을 쇠를 박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고관절이야. 고관절이 이제 시험 문제 고관절이에요. 그러면 얘가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어. 골절이 일어났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기부스 한다. 옛날에는 기부스 한다였어요. 굳이 쇠 박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요즘은 최근에는 어떻게? 여기 관절부잖아요. 여기가 부러졌대.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관절 해준다. 답이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25세 남자가 고관절부 골절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말을 못하겠지. 뭐 하면 돼요? 인공관절 해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럴 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금속내 고정으로 단단히 고정해준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하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걸로 이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금속내 고정술을 외과적으로 금속내 고정술을 해서 뭐 단단히 고정해 준다. 라고 얘기하면 5점짜리밖에 안 돼요. 만약에 10점짜리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이거 5점짜리예요. 그러면 뭐야? 앞에 단서 조항에 들어가줘야 돼. 왜? 이 부위는 무슨 부위가 어떤 합병증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부위예요? 무혈성 괴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적 검사를 해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 해줘? 다시 인공관절을 해줘야 돼. 이게 답이에요. 요즘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아유 이렇게 시험 문제 아유 당연하지 수술적인 요법 해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건 3점. 단단히 고정해줘야 돼. 금속내 고정술 그거 하면 5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3살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추위 관찰을 할까요? 몇 년 추위 관찰할까요? 보통은요 6개월 이상 추위 관찰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1년 이내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해요. 1년에서 1년 반. 그러면 1년 반 기다려본다가 아니라요. 혹시라도 무혈성 괴사 발생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적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추적 검사. 추적 검사를 해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뭐 해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준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10점짜리 퍼펙트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쪼가리를 내 채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 골다공증성 골절의 호발 부위는 몇 점이냐? 부위 세 해서 6점. 그 다음에 진단 방법 2점.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검사 방법은 뭐냐? 사실은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65세 만약에 70세 치료 방법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2점짜리로 내도 돼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0세 남자가 또 중요하게 돼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가요 그동안은요 노인만 가지고 얘기했어. 노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알았어요. 시험 문제에. 그런데 노인은 그냥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돼요. 왜? 어차피 금속내 고정술을 해도 안 붙어. 그러니까 빼고 다시 인공관절을 해줘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바로 인공관절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요. 만약에 30세가 됐어. 30세짜리가. 그러면 금속내 고정술을 한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염두에 둬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골절이 일어나서 간부골절이. 간부골절인데
30살짜리 간부골절 치료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간부 분쇄골절이에요. 그럼 금속내 고정술로 끝나면 돼. 끝나면 돼. 여기다가 추적 관찰을 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 오답이에요. 이거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잘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골두나 아니면 근위부 쪽에. 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자다 그러면 전자 밑에, 전자 하부까지 요렇게 분쇄골절이 있는 경우에 인공골두, 그죠?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거지, 간부나 원위부 골절이 있는 경우에 치환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여러분들이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를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갑자기 답답해졌어. 저렇게 꼬아서 시험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그냥 저는 가능성을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특수골절 중에서요, 이렇게 병적 골절 말고 두 번째 특수골절은 피로골절입니다. 피로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피로해요. 그야말로 뼈가 피로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피로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는 여기서는 건강한 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뼈가 처음에 부러질 정도의 외력은 아니지만 여기도 똑같은 약한 외력이에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위에 약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때 너무 피곤한 거지. 한 방에 훅 때려가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 약한 외력이지만 계속해서 그 부위에 약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가해졌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쩍 하고 갈라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완전 분리가 되는 그런 골절보다는 불안정 골절이 가장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안정 골절이야. 그러면 불안정 골절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안정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질골이, 아까 우리 골질에서 피질골이 파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금방 가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 변동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자, 불안정 골절이야, 완전 골절이야. 근데 여기서 불안전하고요, 불안정하고 달라. 그래서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불완전, 불안정. 요거는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영 다른 거예요. 자, 불완전 골절은요, 골절선이 있긴 있지만 전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골절은요, 비전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완전 골절은요, 비전이일 수도 있고 전이일 수도 있어요. 전이일 수도 있어요. 네, 전이일 수도 있어요. 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원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를 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봤어요. 요렇게 부러져 있는 것도 한쪽에 일측면만 부러져 있는 걸 불완전 골절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골절은요, 양측에 전부 피질골이 다 선이 이어졌을 때 완전 골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쪼가리가 두 쪼가리가 나는 걸 완전 골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가 아주 얼라이먼트가 잘 있는 거를 우리는 비전이 골절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근데 좀 삐뚤어졌어. 골절편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전이골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근데 여기서는 또 불안정골절하고 또 안정골절이 있어. 안정골절하고 불안정골절은, 얘는 안정골절은 대체적으로 비전이골절이에요. 얘는 전이성 골절이에요. 자, 그러면 불안정골절은 수술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꼭 수술을 해줘야 돼. 안정골절은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거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대퇴골 간부골절이에요. 이거 완전 골절인데 비전이 골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수술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체중을 부하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정해서 불안정골절로 갈 수 있고 비전이에서 전이골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해줘도 돼요. 그런데 불안정골절에 전이골절이야? 그러면 꼭 수술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불안정골절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럼 불안정골절이 뭐야? 정복을 했지만 다시 전이가 될 수 있는 골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치료를 해줘야 돼? 반드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골절이에요. 자,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자, 볼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완전이냐? 불안정이냐? 그죠? 완전하고 안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에서는요. 그 영문에서가 아니라 의학에서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요거를 나중에 오타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될까 봐 항상 뒤에다가 영문으로 쓰게 돼 있어요. 영문으로. 그러면 불안정이야? 그러면 unstable. 여기는 stable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안정.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걸 불안정이야? 영문으로 한 번 더 봐야 돼. 잘 모르지만.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에 손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요. 가로 열고 영문으로 많이 박혀 있어요. 왜? 헷갈리지 말고 서로가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설사 한글로 조금 잘못됐어도 영문으로 표시가 된 거는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해석을 할 때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불유합이야, 부정유합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불유합이야, 부정유합이야. 그러면 앞에 부가 아니 불자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불유합이면 아니 불자야. 그러면 부정유합이야. 그것도 똑같이 불유해. 그래서 옆에다가 영문으로 써놔요. 불유합은 앞에다 non-union이라고 그래요. 유니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합이야. 그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non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붙었어. 라고 해요. 그런데 부정유합은요. 똑같이 유니온이 있고 앞에다가 말유니온이라서 앞에다가 mal을 붙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붙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붙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아예 안 붙은 거고요. 얘는 골유합이 이미 끝났고 하나는 골유합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용어 정리부터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에서 용어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 용어를 내가 잘못 해석을 해서 한다면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로골절이에요.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여기서의 키워드는 정상적인 뼈예요. 자, 병적 골절은요, 이미 뼈에 병이 든 상태에서 약한 외력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정상적인 뼈를 가진 사람이 약한 외력 똑같아요. 공통은 약한 외력이에요. 약한 외력인데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거고요. 병적 골절은 한 번에 약한 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러지는 거는 병적 골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가 각각 나왔었는데 이거를 합쳐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이렇게 합쳐서도 한번 내봤어요. 근데 잘 푸세요. 제가 강조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약한 외력이야. 차이점은 뭐야? 뼈에 병이 든 거고 하나는 건강한 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통점이라는 게 뭐예요? 약한 외력이 공통점이라는 거. 꼭 보시면 좋죠. 그러면 피로골절이 잘 발생하는 데가 어디야? 봤어요. 자, 피로골절은 조금씩 막 여러 부위에 가해져요. 저 보세요. 자, 피로골절이 약한 부위에 계속 가해지려면 상지, 하지. 어디가 많이 부러지겠어요? 하지겠지. 왜냐면 손은 누가 그렇게 계속 여기를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걷는 사람이 있고 많이 걷는 사람이 있고 또 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외력을 그러니까 약한 외력인데도 자주 한다 하는 건 뭐예요? 많이 오래도록 한 번에 오래도록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오래도록 걷지는 않지만 뛰어서 제자리에서 계속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그 외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포츠 손상이야,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사람의 뼈에서 피로골절이 생겼어. 그러면 보통은 스포츠 손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포츠 손상에서 그럼 많이 일어나는 데는 누구? 축구 선수, 태권도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모여요? 압력이 발로 모여.
그러면 잘 보세요. 발이야. 이게 발이에요. 발이면 발을 딛고 서 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어디가 가장 중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 걸을 때. 살짝 걸을 때. 발뒤꿈치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 걸을 때 발뒤꿈치로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앞을 이렇게 하면서 걷죠?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로 조금만 걸어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이 부위겠죠? 이 부위는 어떤 부위예요? 발에서 이거는 족지라고 얘기하고 족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중족골. 그래서 중족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중족골이에요. 8페이지에 보시면 호발 부위 그러면 가장 체중이 많이 부하되는 부위가 중족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요 그러니까 많이 피로골절이 발생되는 그 부위를 그냥 무작위로 써도 돼요. 무작위로 뭐 중족골, 경골, 종골, 대퇴골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나 더 나온다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냐? 그러면 중족골이에요. 압도적으로 중족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골, 종골,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까 발뒤꿈치. 그러니까 우리가 걸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그럼 어디에 중력이 많지? 피로골절. 그러면 이거 막 외우려면 어려워요. 저 보세요. 아, 중족골이겠구나. 그러면 잘 모르지만 뒤꿈치도 아까 뒤꿈치 얘기했으니까 뒤꿈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큰 뼈 중에서 아랫뼈가 더 많아요. 경골이 훨씬 더 중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큰 뼈기 때문에 중력은 많이 받지만 흡수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퇴골도 많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피로골절이야. 그럼 내가 걸어 다녀?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플까? 오래 걸으면 어디가 아파?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여기 아프고요. 발뒤꿈치도 아프고요. 그다음에 정강이도 아프고 다리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할게요.